모두 나만의 여행지도 하나씩은 갖고 있죠. 방법은 다르겠지만 앞으로 꼭 가고 싶은 곳, 정말 좋았던 곳,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여행지도. 여행 고수가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여행지도를 활짝 펼쳐놨습니다.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여행이 별거냐. 오늘도 태원준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2019년 마지막 방송이라고 그쵸. 인사했었는데 이렇게 또 금방 뵈니까 좋네요. 예, 일주 만에 이렇게 한 주 만에 뵙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네. 여행 많이 다니시고. 역시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청취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또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지금은 뭐 어딜 가나 전 세계에서 네. 휴대폰 하나만 딱 꺼내면 지도 앱이 있어서 뭐 지도 앱 같은 경우는 인터넷 되지 않는 곳에서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으면 네. 찾아다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저도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라 그렇죠. 지도 보고 여행 다니고 그때는 여행 책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게 정말 무겁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 지도 볼 줄을 잘 몰라서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서 네. 그거 보고도 잘 헤매고 했었거든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길은 잘 찾는 편이어가지고 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따져보니까 벌써 여행을 한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요? 네, 제가 01학번인데 네. 예,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여행을 다녀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해외여행을 가면은 해외여행 정보도 별로 없었고 그니까. 또한 막 가이드북도 잘 이렇게 구비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쵸. 보통은 이제 관광 안내소에 가가지고 지도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은 다음에 그 지도를 보면서 움직이면서 계속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경험이 축적되면서 길을 좀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제가 썼던 책 중에서 제가 좀 이런 약간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글귀를 쓴 적이 있어요. 올림픽에 길 찾는 그 종목이 있다면은 내가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을 그 정도로 좀 잘 찾는 편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행지에 가면은 좀 어떤 시간적으로 좀 유리한 편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한 번에 잘 찾아내니까. 예, 헤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번 여름 휴가로 네. 이제 쿠바 다녀오면서 거기는 인터넷이 잘 되지 안 되죠. 않다 네, 보니까 뭐 맛집 정보도 알 수도 없고 어떤 지도 보는 것도 수월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여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느꼈던 게 너무 편하게 우리가 그냥 쉽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때로는 한 번쯤 옛날 방식으로 좀 해봐도 좋겠다. 그렇죠.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좀 길을 잃더라도 또 재밌는 게 또 여행이 항상 계획대로만 되면은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약간 좀 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때로는 이제 길을 잃어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뭐 길게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는 그렇게 좀 아날로그 여행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네. 다녀오셨어요? 친구들과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녔는데 뭐 강원도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다녔는데 저는 이제 워낙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여행이 너무나 좀 일상처럼 돼버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새 어디 갔다 왔어 하면은 이렇게 막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갔었지? 그러니까 어디 갔었지가 아니라 어디랑 어디 갔었지 해가지고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도 참 열심히 이것저것 이제 다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여행지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첫 여행지여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력을 보다 보니까 올해 설 연휴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1월에 있어요. 예, 1월 말이어가지고 따져봤더니 3주 뒤여가지고 아마도 그때 맞춰서 이제 해외 휴가 계획 짜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추워가지고 따뜻한 곳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어떤 해외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필리핀의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섬인 팔라완을 준비를 했습니다. 팔라완 들어보긴 했는데 네.
뭐 필리핀의 뭐 보라카이나 세부 이런 데 비하면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 면에서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가면 되나요? 예, 뭐 일단 뭐 비행편이 잘 마련되어 있긴 한데 필리핀 자체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팔라완 같은 경우는 5번째로 큰 섬이고요. 네. 우리나라 제주도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끔 팔라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라우는 나라 이름입니다. 네. 팔라우는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고요. 팔라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어떤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커다란 섬이니까 혹여라도 비행기 예약하실 때 팔라완 팔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팔라우를 예약해놓고 팔라완 여행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호텔은 거기다 예약을 한다던가. 예.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비슷한 이름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잘못 갔었던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제가 먼저 이제 좀 주의 말씀드리고요. 네. 예, 팔라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저비용항공사에서 직항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제 출발하는 이제 편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네. 한 5시간 반 정도 가니까 아주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가시면은 충분히 멋진 풍경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서 예, 좀 감당하실 만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국적기라든지 뭐 필리핀 항공에서 마닐라를 경유해서 거의 매일 10편 이상의 항공이 운항되고 있으니까요. 네. 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비자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셔서 바로 즐기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필리핀의 뭐 대표적인 여행지들이 대부분 휴양지잖아요. 그렇죠. 팔라완도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팔라완도 뭐 섬으로 구성된 휴양지이기 때문에요. 리조트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필리핀 하면 약간 치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 뭐 보라카이나 세부처럼 팔라완도 치안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과 함께였는데 밤늦게 돌아다녀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 좀 덥다 보니까 밤에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산책도 많이 하시고 또 밤중에도 뭐 백화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밝게 불을 밝히고 있어가지고요. 네. 딱히 어떤 그런 치안적인 측면적에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함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린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 추천을 해주시는 팔라완 대표 명소들부터 좀 둘러봐야 할 텐데 어디부터 가보면 좋을까요? 예, 뭐 팔라완 최고의 볼거리는요, 바로 지하강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오, 진짜 그 지상 지하 할 때 지하요? 예, 맞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리버 해가지고 정말 지하로 흐르는 강인데 네. 이 지하강이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지난 2011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뭐 세계 10대도 아니고 7대니까 뭐 어느 정도로 멋진 풍경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꼼꼼하게 거의 다 모든 도시들을 둘러본 편인데 그중에서도 저는 아시아를 통틀어서 이 지하강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큰 감흥을 극찬이신데요? 줬던, 예, 정말 극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팔라완 섬 이제 서쪽 구룽지가 있는데 그쪽에 석회암으로 형성된 지하 동굴을 타고 바다로 흘러드는 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로 정말 흘러서 강이 흘러가지고 바다로 이제 흘러들게 되는데 그 길이가 한 8.1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안이 정말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부를 다 둘러보긴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보호를 위해서 8km를 다 둘러보시긴 힘들고요. 보통 앞쪽에 1km 정도를 긴 배를 타시고 이제 둘러보시게 되는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 정말 말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막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동굴을 들어가면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걸어서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약간 좀 들어가면서도 신비로운 경험이 드는데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좀 아찔합니다. 정말 완전히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또 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겁이 나겠죠. 네. 쭉 들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그 가이드들이 이제 전등을 켭니다. 또 플래시를 켜고서 이제 동굴을 비추게 되면은 그 안에 정말 예전에 그 저희 뭐 과학 시간이라고 지구과학이라고 하나요? 네. 막 석순, 석주, 막 종류석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떤 규모가 막 10m 단위입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자연이 형성해 놓은 너무나 꼼꼼한 그런 어떤 돌로 짠 레이스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너무나 멋진 풍경들, 멋진 그런 지하 세계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쭉 들어가다 보면은 아예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동굴 안에요? 네, 동굴 안에 그냥 대성당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제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 마치 교회 종탑처럼 10m에 가까운 거대한 이제 막 석순이 솟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치 12제자를 보는 듯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제 하고 있는 아하. 돌들이 펼쳐지고 네. 그다음에 예수상과 좀 비슷한 모양의 또 돌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이름을 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더욱 놀라운 점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들어가서 조각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모습들이 펼쳐져서 너무 좀 뭐 멋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대성당을 지나치게 되면은 채소밭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네. 이제 채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돌들이 희한하게도 그쪽은 채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막 호박 모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막 포도 모양 같은 과일 모양도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채소나 과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돌들도 나타나고 그 끝에는 마릴린 먼로라고 저게 좀 이렇게 미끈한 다리를 모양을 하고 있는 또 돌들이 있어가지고 네. 와 이런 풍경들이 어떻게 이 안에 숨겨져 있을까? 그다음에 이곳을 대체 누가 발견했을까 아직까지도 잘 이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런 풍경도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다다르면은 높이가 60m 되는 동물이 나옵니다. 높이가 60m면은 뭐 건물로 따져서 거의 뭐 15층, 20층 그러게요. 예, 그런 높이인데 워낙 어둡다 보니까 워낙 높아가지고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그 안에 신비스러운 어떤 강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렇게 멋진 어떤 석회암 지역을 이제 만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예,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에서는 정말 여기가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극찬하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여태까지 여행이 별거냐에서 한 그 뭐라고 지역이 아니라 뭐랄까요 명소를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길게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동굴이니까 그렇게 막 덥거나 하기보다는 조금 서늘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쌀쌀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밖에서 더우셨다면 여기서는 조금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섬이니까 당연히 바다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팔라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로 굉장히 긴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의 길이가 좀 짧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리조트와 함께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해수욕을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기왕 해수욕보다는 해수욕은 뭐 어느 해변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이 팔라완에 가신다면 조금 저렴하게 호핑 투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호핑 투어 같은 경우 뭐 역시나 많은 해변에서 즐기실 수 있긴 한데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뭐 팔라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혼다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네. 움푹 들어가 있어서 이제 혼다베이라고 불리는데 이쪽에 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투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호핑 투어를 이제 참여를 하시면요 거의 2만 원대 가격에 반나절을 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여행 앱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네. 저는 기왕이면은 뭐 가시면은 현지인들 이제 모여가지고 마치 그 협동조합처럼 그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시면 이제 호핑 투어를 이제 반나절 즐기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의 섬을 돕니다. 거대한 이제 배를 타고 또 이게 일행이 많으시다면 한 8명 정도 되신다면은 아예 전세를 내실 수도 있어요. 배를.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3개 정도 섬을 가시게 되는데 이제 뭐 섬들을 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 바다가 뭐 에메랄드 빛이라는 표현이 이제 너무 좀 진부하긴 해도 정말 그렇게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가는 그 뱃놀이조차도 너무나 환상적이고요. 그다음에 3개의 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섬 중에 하나가 코리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코리섬에 들어가시면은 야자수가 정말 지천에 막 널려 있어가지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로맨틱하고 좀 멋집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막 그 야자수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안쪽에 이제 바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음료 한 잔씩 하시면서 바닷가에서 여유를 즐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섬 투어를 또 즐기신 다음에는 당연히 스노클링이 이어지게 되겠죠. 네. 스노클링 들어가시면은 뭐 수많은 물고기들 만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운이 좋으시다면은 바다 거북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 호핑 투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물고기 보시려면은 이렇게 오후에 되면 물고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않는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한쪽으로 다 빠져나가서요. 기왕 이제 호핑 투어 가신다면은 좀 일찍 출발하셔가지고 오전에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꿀팁이네요. 네.
아니 지금 한국은 겨울이잖아요. 이 그쵸. 따뜻한 이제 섬 얘기, 야자수 막 이런 거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휴양지에는 물가도 조금 비싼 곳들이 많은데요. 팔라완은 어떤가요? 예, 팔라완은 물가가 좀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휴양지 많이 가봤고, 제가 아직까지 보라카이는 못 가봤거든요. 아, 네네.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보라카이를 많이 다녀와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좀 보라카이가 워낙 유명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팔라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핑 투어도 2만 원대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다음에 저렴해요. 해변을 따라가지고 많은 리조트와 5성급 호텔들이 있는데 이런 곳도 우리 돈으로 10만 원대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박에요? 예, 1박에. 그러니까 뭐 4인 가족이 가시더라도 뭐 10만 원대로 이제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저도 작년에 친구들과 이곳을 놀러 갔었는데 아파트 한 채를 빌렸었어요. 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요리도 해 먹고 네. 좀 편하게 지내려고 아파트 한 채를 빌렸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7만 원에 빌렸거든요. 1박에. 네. 물론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하긴 했었는데 네. 아파트가 이제 많이 대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루 1박에 10만 원 안쪽에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가족끼리 가시려면은 뭐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네. 물가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거든요. 여기는 물가도 좀 뭐 저렴한 편, 숙박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몰과 쇼핑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서 드시는 어떤 식비라든지 또 쇼핑 물가도 뭐 다른 휴양지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2 정도 수준이어가지고요. 네. 저는 정말 이 팔라완이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가족 휴양지로 굉장히 좀 안성맞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네. 가고 싶은 팔라완인데 팔라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투어 이건 꼭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서요. 예, 정말 흔치 않은 투어인데요. 반딧불 투어가 있습니다. 반딧불 투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딧불 보는 게 쉽지가 저 않죠. 강원도 아주 일부 지역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또한 그런 곳들은 이제 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투어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팔라완 같은 경우는 이제 푸에르토 프린세서라고 이제 중앙이 되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네. 이 맹그로브 나무가 이제 갯벌 그러니까 열대 지역의 갯벌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뭐 이렇게 따뜻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기온을 알아봤더니 팔라완 섬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26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운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반딧불 투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밤에 출발을 하겠죠. 빛이 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따뜻한 이제 태양을 막 즐기시다가 해질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차량을 타고서 이제 섬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고요. 거기에 가시면은 이제 해넘이를 같이 보게 돼요. 딱 해넘이를 이제 보면서 멋진 일몰을 감상을 하면서 투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딱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정말 기다란 이제 카누 같은 배를 타고 이제 뱃사공이 이제 노를 젓게 되고 그 뒤에 2명까지만 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연인분들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맨틱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밤 공기를 가르면서 정말 거기 완전 그냥 맹그로브 숲이기 때문에 인공 조명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달과 별빛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숲을 이렇게 쫙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너와 나. 네, 그렇죠. 그 자체로도 너무나 이제 낭만적이라고 할 수가 네. 있고요. 그렇게 막 가다 보면은 갑자기 앞쪽에 있는 배들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앞쪽에 있는 배들에서 막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뱃사공도 갑자기 숲을 향해서 이제 손가락을 딱 펼치게 되는데 그 끝을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반딧불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히 볼 수가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말 다들 연예인 본 것처럼 정말 꽥꽥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막 한두 마리가 아니라 정말 많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림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딧불들이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하게 되면 약간 좀 놀라는지 막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 그 정말 빛이 마치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면서 막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좀 역시나 멋진 투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뱃사공들이 배를 막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배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이유가 그 강 아래쪽에 발광 플랑크톤이 삽니다. 그래서 그 플랑크톤들은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은 막
빛을 내게 돼요. 네. 그래서 막 그 배를 두들게 되면은 이 발광 플랑크톤들이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푸른 빛을 냅니다. 그래서 발광 플랑크톤 그 이미지 검색해 보시면은 그 자체로도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이제 하실 정도 되게 놀라운 빛을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제 가시다 보면은 정말 뭐랄까 어떤 별빛과 그다음에 반딧불의 불빛과 마지막으로 발광 플랑크톤의 푸른 빛까지 즐기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가신다면 호핑 투어랑 아까 자연 어떤 그 지하강뿐만이 아니라 요 반딧불 투어까지 딱 하셔야지 네. 팔라완을 완전 정복하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쭉 듣다 보니까 지하강보다는 이 반딧불 투어가 더 솔깃하긴 한데요. 또 태원준 작가와 여행준 작가라고 이름을 태원준 작가 새해 첫 시간 팔라완으로 이렇게 훌쩍 또 떠나봤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네요.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 작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